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카메라 토크쇼에 오신 천재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형! 카메라 토크쇼! 인간 톡쇼! 카카오 아니야? 성현아 정신 차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카메라 토크쇼에 오신 천재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카메라 토크쇼 일명 카톡쇼의 사회를 맞은 이성현입니다. 이름은 제가 정했는데요. 카메라 토크쇼 줄이면 카톡이잖아요. 근데 카카오톡도 카톡이죠. 카카오톡에서 고소 걸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이름 바꾸고 싶은데 일단 공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이름 있으시면은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우선 본격적인 토크쇼에 앞서서 출연진 분들의 소개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많이 봤죠? 저는 스마트헬 포스트 IT에서 스마트헬을 맡고 있는 스마트입니다. 어쩌라? 맞는데? 자, 다음 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프리랜서로 사진하고 있고요. 인물이랑 여행 사진 주로 찍고 있습니다. 이은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익이고요. 니콘을 대변해서 촬영할 웨딩과 뷰티를 찍고 있는 김형익이라고 합니다. 저기 공석이 파나소닉 자리인데 지금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출시가 안 됐거든요. 네. 카메라는 3사죠? 그죠? 3사죠. 오늘은 3사를 대변하는 대표 한 분 다 모셨고요. 소니 3사죠. 자. 뭐라고? 제 소니 봐라. 우리 카톡쇼는 카메라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이 분분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토론회장을 만들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과열된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 과연 누가 선두를 달릴 것인가? 이거는 약간 근데 조금 엄청난 주제인데 이거는 댓글에 좀 많이 싸울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일부러 그런 거 들고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평생 이어질 거거든요, 진짜로. 살면서.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댓글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출시된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출시한 3사 브랜드 캐논, 니콘, 소니입니다. 캐논, 니콘, 소니 이렇게 3파전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너무 고가의 라이카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파나소닉은 제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30초씩 자유 발언을 드릴 건데요. 먼저 캐논이 선두를 달릴 것이다의 채마트님 30초 자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논은 오디 시리즈 아시죠? 오디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풀프레임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영상 찍으시는 분들 오두막 뭔지 아시죠? 2007년 FHD의 혁명 다 캐논이 주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캐논이 주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소니가 선두를 달릴 것이다의 은총리 30초 자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7 3세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니가 시가총액 70조 회사고 캐논 30조 원절이고 니콘은 7조대 회사입니다. 아니, 이게 소니는 카메라가-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 시장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있어서 한 번 잘못 내도 몇 번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요. 니콘이 아무리 잘하다가 한 번 휘청이면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조금 위험했잖아요. 뭐 팔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품을 까는 게 아니라 저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이거 네. 나가도 되나요? 야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죠? 네, 현실적으로 그게 그러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AS도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니의 영업이익의 8%가 이제 센서, 이미지 센서인데, 근데 그게 이제 마켓시어가 40%나 되거든요. 그래서 소니가 이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며. 30초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할 것이고. 자, 다음은 니콘이 선두를 달릴 것이다의 형익님 30초 자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예. 니콘 미러리스. 네,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풀프레임에서는 지지 않죠. 캐논 같은 이런 사골적인 것과 그렇죠. 겨울에 쓰지 못하는 아이폰과 똑같은 소니. 니콘 좋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네. 제일 작고 제일 강력했어요. 전 곰탕 좋아해요. 자, 이제 자유 발언은 끝이 났고요. 본격적으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발언을 해주시되 언성이 너무 높아지셨다고 판단할 시 제가 박수를 치시면 다 같이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토크를 멈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리허설 가볼게요. 다시 한번 싸워보세요, 한번. 니콘 개씨.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 시작!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소니부터 깝시다. 소니부터 갈까요? 일단 지금 풀프레임 미러 시장 소니가 1등이죠. 그래서 지금 캐논이랑 니콘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맞죠. 미러리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탁이 된 기분이에요. 소니 문제 많죠. 저도 지금 소니 미러리스 쓰고 있습니다.
레드나 쓰고 있고요. 그런데도 요새 EOS R만 들고 다녀요, 사진 찍을 때. 왜냐? 제가 A7 마크 3 그 좋다 했죠. 제 영상에서도 최고의 카메라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벤트 촬영 때 써보니까 목통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인정하십니까?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먹통이 많이 생기는 건 이제 샌디스크랑 익스트림 프로랑 호환성의 문제이고 펌웨어로 업데이트가 저번 주에 되었고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K에서 발열이 심해졌어요. 지금 춥지 않습니까? 여름 되기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 한번 더 해주시기. 그 문제 있는 건 확실하죠? 예,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캐논이랑 니콘이 문제가 없진 않잖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니콘도 없어요. 그리고 소니는 렌즈군이 너무 비싸요. 근데 솔직히 미러리스 시작하시는 분들 소니 다 꺼려하세요. 왜냐? 렌즈를 추가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거든요. 캐논 미러리스 렌즈는 쌉니까? 네, 370만 밖에 안 해요. 캐논은 어댑터를 사용해서 렌즈를 저렴한 렌즈들을 다 네이티브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캐논 EOS R 시스템의 핵심적인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댑터도 4가지나 냈어요. 소니는 캐논도 거의 네이티브와 비슷한 속도의 AF를 사용할 수 있고요. MC 왕왕이요? 예, MC1도 있고 모두 다 호환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호환이 되는 렌즈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AF 속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캐논 옹호 좀 해볼까요? 캐논은 15년 동안 압도적인 1위였죠. 물론 소니가 좀 따라잡긴 했는데 그게 계속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캐논은 신뢰도가 높아요. 일단 캐논 기계적인 바디와 마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얘는 실행 처리 합판 쓰레기죠. 인정합니다. 오지에 갔을 때 소니 합판 위험합니다. 캐논은 실행 처리 중급 이상이면 다 해줘요. 보고킹 제외시킵시다. 그러나 이제 소니는 다 벗겨지기 전에 새로운 바디가 나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누가 선두를 할 것이냐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펙적인 면도 조금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스펙이라기보다는 신뢰도죠. 사진은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촬영 갔을 때 뻥 났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웨딩 제일 중요할 때 들어올 때 있잖아요. 들어올 때. 그때 딱 찍으니까 목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캐논은 그런 거 없죠. 왜 투바디를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투바디였습니다. 그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황했죠. 그리고 투바디는 보통 2470이랑 70이를 쓰죠. 근데 2470이 맛이 갔으니까 건강을 못 쓰잖아요. 그럼 혹시 SD카드 어떤 거 썼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샌디스크 128년. 근데 사실은 샌디스크 익프를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소니 또 문제가 있죠. 소니 쓰시는 분들은 보통 다른 거 좋은 거 나오면은 갈아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캐논은 보통 그런 분이 좀 적어요.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1등 주자인 이유기도 하거든요. 니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콘도 한번 사면은 계속 오래 쓰고 있죠. 그만큼 또 안 나오기도 하고요.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래 쓰죠. 또 제가 방금 이제 반론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카메라가 이제 물론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자기기다 보니까 그 소니의 기술력이 이제 특허 부분이나 다른 기술들이 접목이 되었을 때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A7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다 써봤는데요. 그동안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물론 M3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M2에서의 문제점들을 거의 모두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4세대가 되었을 때쯤에는 제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저는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소니는 잠버그가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잡아도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유저들이 잠버그를 까는 이유는 뭐 핵심적인 버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잔 버그입니다. 깔까 생겼네요. 예. 밴딩 노이즈. 밴딩 노이즈. 근데 밴딩 노이즈 핵심적인 다른 문제죠? 핵심적인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그게 거슬리거나 제가 직접 제 사진에서 그걸 발견한 적이 없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미러리스 고질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소니에만 있는 게 맞습니까? PDAF를 사용하는 카메라면은 생긴다는 게 정론이죠. 근데 캐논은 듀얼픽셀 AF를 사용하죠. 그래서 조금 적게 나타납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밴딩 노이즈가 안 나타나는 치고 들어갈 수 없어요. 계속 맞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눌러주세요. 리셋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갑자기요? 니콘 미러리스가 왜 선두를 달릴 수 있을 것이냐고. 니콘은 미러리스를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니콘이랑 소니랑 캐논이랑. 근데 니콘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 이유가 일단 둘이 소니처럼 나눠놨죠. 네, 6, 7. 그쵸, 나눠놨는데
그거에서도 소니랑 니콘이랑도 두 개만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러리스 쪽에서 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뭘 말을 하면은 니콘으로 어차피 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있다 제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계속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데 공격 말고도 서로 좀 자기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선두를 달릴 수 있을 만한 정확한 근거. 캐논은 신뢰성. 그렇다면 소니는 기술력. 기술력. 그렇다고 캐논의 기술력이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왜 손떨림 방지 안 넣어준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아,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근데 인바디 없어요. 근데 그럼 모든 렌즈들에 OSS가 있나요? 없어요. 이번에 신렌즈인데 50점이 없더라고요. 287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러리스 카메라나 뭐 이런 시장은 10년을 봐야 된다 생각하죠. 10년은 봐야 되죠. 캐논은 어차피 1등 할 겁니다. 마케팅 회사거든요. 잠깐만.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거든요.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거든요. 캐논 강호 보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멋진. 자기는 결국 캐논. 포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포장을 그만큼 잘하는 뜻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한다. 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부터 제 렌즈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비싸다. 근데 소니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렌즈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까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답터를 사용해야 될 만큼 지금 캐논이랑 니콘 렌즈군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소니도 처음엔 비싸다고 했는데 요즘에 858이라든지 뭐 3양 50.4라든지 5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렌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논은 10만 원짜리 렌즈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네이티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성비로 간다. 어댑터가 네이티브급이죠. 아, 어댑터가 네이티브급입니까? ND 필터가 들어가는 어댑터 있습니까? 렌즈 필터가 왜 필요하죠? CPL 필터가 들어갑니다. 아, CPL 필터요? CPL 필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논은 40만 원이고요. 보통 이제 사진과 영상 두 개로 좀 나뉘어지는데 제가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소니 미러리스는 동영상, 뭐 캐논 미러리스는 사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니콘 언급 안 하세요? 니콘은 풍경입니다. 니콘은 풍경입니다. 근데 솔직히 동영상 부분에서는 캐논이랑 니콘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캐논도 나쁘진 않은데 캐논 시네마 라인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이 세 가지 라인을 지금 이제 R이랑 G7이랑 M3랑 비교를 했을 때 동영상은 솔직히 소니 3세대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거의 표준 규격이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솔직히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소니입니다. 솔직히 동영상 라이벌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오히려 후지나 파나소닉이 되게 위협적이고 동영상 쪽에서는 캐논이나 니콘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자, 이제 니콘 한번 까볼까요? 큰 강에 던지겠습니다. 니콘 전범 기업이죠. 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미츠비시. 애국자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애매한 그거죠. 애국자라면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세 개 다 일본 회사. 여러분 삼성을 씁시다. LX1. 단종됐습니다. 단종. 근데 에이스가 근데 이거는 뭐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게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딱히 미러리스의 시장을 뭐 방해한다 이러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좀 다른 부분에서 좀 공격을 그 사진 찍고 나서 사진을 보는데 2초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Z7 진짜 저 갖다 팔았어요. 찍고 나서 사진을 확인하는데 2초가 걸립니다. 왜 걸리나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사진을 찍고 바로 보여줄 때 카메라 들어서 썸네일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니콘은 그런 기능이 없나 봐요. 프로세싱을 다 하고 보여주나 봐요. 그래서 2초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보고 일단 한 번적으로 걸치고 나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거는 용량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R2, R3는 안 걸었습니다. 처음에 다 잘하는 곳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곳은 없어요. 니콘을 옹호하러 오신 거죠? 네, 그쵸.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그 캐논에 지금 보면은 슬롯이 창이 하나잖아요. 그쵸? 슬롯이 하나죠. 니콘도 하나입니다. 저희도 지금 일단 하나만 들어가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히 할 말 없는데 EOS-R은 애초에 중급기입니다. 캐논이 중급기에 슬롯 2개 넣어본 적이 없죠? 전통적인 거죠. 저희는 전통까지 생각한다. 끝난기. 네. 네? 네. 지금 이 기기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고 뜯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니가 캐논보다 아니면 니콘보다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미래적으로 좀 한번 공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미래로 봤을 때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를 10년 전과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10년 동안 캐논 센서의 발전을 보고 앞으로 향후 10년 캐논 센서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을 해보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의 센서 발전만 봐도 비추어 봐도 장난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뒤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캐논에서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캐논, 니콘 둘 다 니콘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만 소니 센서를 차용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캐논도 소니 센서를 저는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캐논도 센서 개발합니다. 그 증거로 올해 총과 발표했던 영상이 있어요. 210만 화소짜리 풀 프레임의 초고감도에도 노이즈가 없는 센서랑 2억 3천만 화소짜리인데 APS-H급 1.3배 센서를 만들어서 시험판을 냈어요. 그래서 센서의 개발은 계속 있을 것이고요. 사고 센서라고 욕하지만 그만큼 센서가 정밀하게 만들어졌다. 그 전부터. 그리고 색감이죠, 솔직히 캐논은. 인정합니다. 색감이죠. 초보자분들도 간단하게 셔터만 누르면은 보정이 없이도 색감이 깔끔하게 나온다. 그런데 풀프레임 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풀프레임의 심도까지 더해지면서 초보자분들도 셔터만 눌러도 전문가처럼 찍을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소니는 뭐 DR이 좋다, 뭐 좋다, 뭐 후보정할 때 좋다 해도 후보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정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정에 작가의 어떤 색채라든지 취미로 하는 사람도 요즘에 라룸 포토샵 많이 씁니다. 제가 캐논 로고가 떨어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DR이 근데 이제 인정합니다. 하이라이트가 일단 살리기가 좀 많이 힘들죠. 이제 깔끔하게 나온다는 게 하늘이 안 나서 깔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미치게. 후! 위험할 뻔했네요. 할 말이 없네. 최근에 아주 공실력 있는 한국에서 유명한 테크 리뷰어 분이 저한테 새로운 사자성어를 알려준 적이 있는 믿거캐민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슨 뜻이죠? 믿고 거르는 캐논 미러리스. 아니, 저의 말이 아니라 저는 공실력 있는 한 리뷰어의 말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거는요. 근데 그거는 EF-M 렌즈군이랑 EF-M 미러리스급을 전문가분들이 사용했을 때의 얘기고요. 이거는 EF 라인업이 아니죠. RF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거 케미가 아니라 믿캠입니다. 믿고 쓰는 미스 케미. 믿고 쓰는 캐논 미러를 쓴 거죠. 미츠 케미에서 쓰가 쓰레기는 아니죠. 이거 너무 센가요? 우리 이거 많이 치네요. 우리 많이 쳐요 이거. 니콘 측 이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니콘의 장점은 되게 많은데 지금 그거를 올라가고 있는 게 저희도 다 소니 쪽에서 가져오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니 쪽에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저를 방어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을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가만히 하고 있으면 니콘이 알아서 방어가 됩니다. 친형 하나를 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형 뒤에 있는 동생이라서. 저는 미러리스 쪽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소니 뒤에 있거든요. 평균은 갑니다. 니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도 이번 세대에서는 G7이 많이 아쉽다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뭔가 캐논도 나온다고 하고 소니가 지금 3세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좀 급하게 나온 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솔직히 니콘은 1세는 거르죠. 그렇죠. D600 나왔을 때 그 오일 쇼크 있어가지고 D610 몇 달 뒤에 나왔죠. D800도 좀 이따가 890 나왔죠. 저것도 한 내년이면 이제 Z8 나올 겁니다. 그 750 미러 교체 것도 있었죠. 750도 그쵸. 뭐 이렇게 이슈가 많나요, 니콘은? 그러게요. 사실 뭐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저희가 뭐 소니가 좋아요, 뭐 캐논이 좋아요, 니콘이 좋아요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 아니고 사실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장난삼아 한 거고 우선은 마무리하기 전에 출연진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마무리 멘트 한 번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캐논님 먼저 해주세요. 저는 근데 캐논이 제일 좋은 이유가 렌즈군이에요. 사실. 소니랑 니콘은 내지 않는 2870F2 쓰고 싶죠. 저는 그런 사진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캐논이 근 10년을 봤을 때 풀프레임 미러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캐논 미러리스와 니콘 미러리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따라와줘야 소니 중고가가 싸집니다. 제발 다음 세대에서는 위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소니빠 같은데 저는 다음 세대가 가성비도 더 좋게 나오고 성능도 더 좋게 나오면 저는 갈아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니 쓰는 사람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세대에서 가장 좋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니코 측 말씀해주세요.
네, 그 소니가 발전해야 저도 발전한다. 니콘이 열심히 해주시면은 따라가는 니콘 되겠습니다. 중간만 가겠습니다. 이제 곧 후지필름 되신다고. 이거 대선 토론 같아요. 네, 뭐 저희는 뭐 아무나 따라갑니다. 잘 되는 데는. 출연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그럼 회사 대표 의견은 출연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를 사용하다 우선 자신의 손에 가장 잘 맞는 카메라가 제일 좋은 카메라죠, 사실. 우측 위에 투표 기능을 통해서 과연 어떤 브랜드가 1등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우리 카메라 토크쇼, 일명 카톡쇼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장소를 협찬해주신 사진 영상 주변기기 전문 판매점 유쾌한 생각 임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